홍공 굿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홍공TV의 홍공쌤이고요. 자, 오랜만에 저희가 이제 경제교육에 진짜 열정이신 분, 진짜 끝까지 시청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대박이거든요. 한번 같이 시청하시라고 오늘 이제 경제교육의 찐인 선생님 모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13살의 노후 대비 프로젝트를 5년째 진행하고 있는 교사 김지환이라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김지환 쌤 또 이렇게 책을 이렇게 내셨잖아요. 이거 반드시 저는 이 아이들이 좀 일독했으면 좋겠는데 몇 학년에서 몇 학년 정도 아이들이 보면 좋을까요? 4학년에서 한 중1, 중2, 그러니까 위로는 열려있는 것 같고요. 네. 한 4학년부터 또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 부모님들하고 같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이 책의 좀 장점은 아이들이 바로 뭔가로부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이제 많이 좀 이렇게 담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강추하고, 저랑 좀 생각이 많이 좀 닮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13살의 노후라고 하셨나요? 13살의 노후 대비입니다. 13살의 노후 대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 이게 저희 교실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세계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살씩 아이들이 나이를 먹어요, 이렇게. 한 달에 5살씩이요? 네, 오. 그럼 3월달이 아이들이 13살이니까 재밌다. 4월달 되면 18살이 되죠, 그쵸? 네. 그럼 이제 아이들이 군대도 가고, 그럼 다음에 23살 되면은 대학교도 가고, 그다음에 결혼, 그다음에 뭐 내 집 마련, 그다음에 투자 1년 동안 진행하거든요. 실제 주가랑 환율 변형 모의 투자. 연말이면 거의 중년쯤 되겠는데. 근데 이제 12월 되면 58살 되니까 더 이상 돈 못 벌고 은퇴를 하는 거죠. 오! 근데 애들한테 진짜 좋은데, 이거? 네, 그 다음에 남은 졸업 전까지의 그 기간을 또 고정지출이나 그런 거 다 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런 거 다 내면서 노후를 이제 자기가 딱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보니까 그 자료를 보니까 이 군입대 이벤트. 네. 이거 선생님인가요? 예, 접니다. 저 매년 아이들이 4월달마다 입고. 대학교 입학하는 대학교 것들도. 가고, 그다음에 갈장 같이 토론도 해보고 아이들이랑. 한번. 토론도. 근데 이거 우리 애들 보통 시켜서 공부하잖아요, 대학 가려고. 네, 맞아요. 근데 이거 되게 좀 진지한 이야기가 좀 나오네, 보니까. 이거 사실 제가 모든 금융교육 할 때 다 영상을 찍어 놓는데, 정말 할 때마다 매년 새롭고 너무 감동이고. 네, 그렇습니다. 공교육에서 이런 분들 지켜야 돼. 대박이다. 네. 그리고 뭐 투자 경험도 이렇게 좀 해보나 보네. 네, 이게 정말 경험해보는 게 핵심인데, 그래서 1학기 때는 개별주 위주로 한번, 개별주 투자가 아무래도 난이도가 좀 더 있잖아요. 이렇게. 주식, 투자. 네, 실제 주가랑 환율 반영해서 구글 파이낸스로 가져와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2학기 때는 저희 은퇴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지, 2학기 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안전한 투자 한번 배워보자 해서, 네. 이제 이거는 저희 개별주 투자 아이가 이렇게 쭉 어떤 회사 투자하면 좋은지 한번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때는 저희 자선배분 투자라고 혹시 아시나요? 포트폴리오 안에 이제 선진국, 신흥국, 달러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선배분 투자하는 거 한번 경험해보고 이렇게 좀 변동성이 낮은 투자를 한번 경험해봅니다. 좋습니다. 은퇴까지 이렇게 다 네. 이제 1년에 경험한다는 자체가 너무 대박인데, 네. 부모님들, 아이들 좀 더 이제 한번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그러면 이제 교실 내에서 돈을 벌고 관리하는 방법을 지금 배우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정에서도 네. 이거를 접목을 시키고 싶을 텐데, 네. 애들이 돈을 벌고 관리하는 방법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게 저희가 또 금융을 다루다 보니까 너무 또 숫자적으로만 들어가면은 또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예전부터 너무 좋아하는 명언인데, 혹시 워런 버핏 아시죠? 네. 너무 유명하신. 네. 전 주식 사했습니다. 아, 그쵸. 네. 버크셔. 네. 근데 이제 그분의 명언 중에 가장 위대한 투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이다라는 명언이 있더라고요. 버핏 옹!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투자 노트라는 걸 만들어서 보면은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좀 엄청 간단하거든요. 양식 되게 좋은데요. 스스로에 네. 대한 투자. 행복, 변화, 독서, 발표, 운동 이 5가지 카테고리에 자기 스스로 그냥 목표를 적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단순히 아까 숫자로 어떤 투자뿐만 아니라 되게 좀 균형 잡힌 거네요. 네, 맞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투자를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래의 돈을 미리 벌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공부하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랑 같이 이야기해 보면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친구가 행복 목표로 친구랑 가서 놀기를 적었어요. 그러면 이제 0점부터 10점까지 자기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10점이야. 그러면은 10만 원을 얻어가는 겁니다. 오. 자기 평가를 해보는 거죠. 아이가. 네. 그다음에 그냥 여기서는 이 친구 1학기 변화 목표가 동생이랑 제발 좀 안 싸우기. 안 싸우기. 일주일 목표가 그거였는데 저기 0점 되어 뭐야, 있어요. 얘네가 돈 못 받아가는 거. 근데 자기가 양심적으로 영어로 컨션스라고 하죠, 양심.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자기가 양심적으로 해서 난 이번에 받을 돈이 여기서 0만 원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우리가 뭐 일을 해서 돈을 번다 이 개념보다 더 확장된 개념이에요. 네, 조금 자기 수로에 대한 투자라는 개념을 저는 아이들한테 조금 길게 1학기 동안 이렇게 진행하거든요. 네. 좀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네. 대박이네. 보니까 애들이 자기 뭐 여러 가지를 하고 네. 통장 쪼개기도 해보네 보니까 애들이. 아, 네. 이거는 1년 동안 진행해 보는 건데 이제 그러면 돈을 버는 방법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고 그렇죠. 학급 내에서 1년 동안에 이렇게 자기 돈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사실 너무 애착이 있는 이 컨텐츠인데 이 4개의 통장이라는 책에서 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이 책의 모토는 평범한 사람이 목돈을 만드는 가장 빠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교육에서 우리 홍콩쌤도 같이 헌신을 하셨고 보면은 사실은 누구나 사실 출발선에 이 한계가 있고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네.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완전 다 평등하게 출발할 수는 그게 없죠. 없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급여, 저축, 투자, 소비 4개의 통장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이거를 훈련을 시켜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급여를 받은 다음에 17일 날에 뭐 21일 날이든 급여가 들어오면은 고정 지출 먼저 빼고 저축, 투자 먼저 한 다음에 남는 돈으로 소비하는 거야. 이거를 1학기 때 실과랑 연계시켜가지고 진행을 하고 그 훈련을 시키면은 나중에는 아이들이 아침 시간에 1분 만에 그냥 통장 쪼개기 다 하거든요, 이렇게. 그게 매주. 체화가 됐구나. 애들. 그냥 훈련이 되는 저는 이제 그냥 뭐 경제관념을 길러준다기보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초년생 나가서 바로 정말 적용 잘할 수 있게 훈련시키자 공교육에서 그게 제 좀 모토입니다. 진짜 대단하신데 저는 그게 좀 안 돼서 네. 다시 월급 받고 나서 초반에 되게 좀 이게 좀 안 모이더라고요 진짜 이게 소비부터 시작을 하니까 저도 군대 가기 전에 그랬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네. 그럼 이제 이 선생님께서 우리 선생님께서 이 금융교육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좀 살짝 네. 간단하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크게 이제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존 경제교육의 한계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사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경제를 공부한다고 떠올리면은 내가 뭔가 그걸 배워가지고 좀 내 삶을 윤택하게 좀 여유있게 만드는 거를 목표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경제 과목을 선택하고 1등급을 받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코로나 시기 때 그 주식이 대폭락장이 왔잖아요. 이렇게 난리 났죠? 다시 V자 반등이 되고 그때 제가 문제의식을 느낀 게 뭐냐면은 아니, 학교에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1등급인데 1등 경제 사실 제가 100분위가 98% 거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적용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제 경제라니까 연결이 안 되니까 제 자산 관리에 관해서는 하나도 없던 거죠. 그렇게 대가들의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 제가 실제로 돈을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하면서 해보니까 아 내가 받은 건 경제교육이었지 금융교육이 아니었구나. 이거 좀 깨달았던 거죠. 아 괴리가 있다.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경제학에서 합리적 선택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저희가 뭐 기회비용 편익 이런 것들을 배워요. 근데 그러면은 저희가 타임머신을 타고 코로나 폭락장으로 돌아가서 그럼 그때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으앗 근데 그죠 그게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 이게 금융 지식뿐만 아니라 경험이 있어야 심리도 이게 스터디 그렇죠. 가능한 거고 이게 없으면은 결국은 대응이 불가능하고 똑같은 상황이 와도 또 이제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리고 그 코로나 폭락장에서 사실 그 경험이나 심리 지식에 좀 유능했던 분들은 이미 거기서 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시고 그런 교육을 아예 경험조차 못한 저 같은 이제 사람들은 거기서 또 격차가 확 벌어지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사회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 방어를 하든 뭘 하든 인플레이션 우리 아이들은 방어를 하거나 알아야 네. 되는 거잖아요. 이거 무조건 알아야죠, 사실은. 그쵸. 이게 첫 번째고요. 네, 끝났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입시 교육의 한계예요. 사실 홍콩쌤 영어 교육계에서 워낙 레전드적인 아닙니다. 분이신데 저도 뭐 유명한 외고는 아니지만 경기도의 안양외고라고 거기 영어과를 졸업을 했거든요. 제 아는 분이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제자일 확률이 높아서 그래. 여기까지만 영어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그때 진짜 거기 제가 갔을 때는 엄청 들어가기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날고 기는 애들 다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미친 듯이 제가 정말 더 최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거든요. 이 공부도 이게 학부모님들 보시겠지만 재능의 영역이 있어요. 이게 제가 딱 봤을 때 어느 정도 가면 네. 그렇죠. 중학교 때부터 그럼 이제 저도 외고 입시나 이런 거 특목고 입시 준비하고 그런 비용이나 시간들이 네, 그 어른이 되고 나서 봤을 때 조금 가성비가 떨어진다라고 느끼는 거고 또 다른 기회비용일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사실은. 그 외길만 알았던 거죠, 그죠? 그쵸. 공부로만 뭔가 해야지. 거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모두가 고임금이 보장되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사실은. 안타깝지만 자본주의. 네, 그렇죠. 맞죠. 누군가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하는 직장을 가져야 돼요. 그 친구들 입장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사회생활은 그렇게 시작했어. 인생을 길게 봤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선을 넘을 수 있는 그 역량을 도약해야죠. 네, 그거를 사실 공교육에서 만약에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좀 너무 이상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저는 근데 그 이상을 꿈꾸면서 계속 만들어왔던 거거든요. 근데 교실에 실제 하시는 거 보면
되면 네. 본인은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어요. 네, 진짜. 영상으로 다 촬영해놔요, 저는 진짜로. 시간과 영상으로 증명하려고. 네,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여러 문제 있잖아요. 뭐 계층 간의 갈등, 뭐 지역 갈등, 뭐 세대 간의 갈등도 사실 다 경제적 이익으로 엮여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좀 아름다운 나라가 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교실 에피소드를 네. 보면 네. 실제 주가 환율까지 네, 환까지 맞습니다. 반영해서 모의 투자까지도 한다는데 네, 맞습니다. 어떤가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1학기 뒤에는 이제 개별주 투자를 하죠. 네, 기본인 이게 주식의 시작 기본이니까 그렇죠. 제가 뭐 개별주 투자 좋아하지는 않지만 제가 홍춘호 박사님이랑 김성희 작가님 팬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 같이 잘생긴 축구 선수들 보여주면서 시가총액을 또 알려주네. 야, 축구 선수 몸값이 있듯이 얘들아 우리 기업들도 이런 몸값이라는 게 있단다. 시가총액이라고 해. 이렇게 하면서 뭐 주식수 곱하기 뭐 한 주당 가격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그냥 몸값이 있어. 이렇게 한번 개념으로 설명하고 또 재밌으라고 포켓몬 카드에 제가 하나하나 그 기업들 캡처해가지고 넣은 거거든요. 이렇게. 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비 선생님 우리 지켜야 돼. 네, 그러니까 해외 주식이랑 한국 주식 중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름 들어봤을 만한 것들만 추려서 넣은 거예요. 이렇게. 애들 그럼 친근감이 있겠다 확실히. 그죠? 있죠. 이렇게 넣고 게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저희 초등의 정말 특장점은 여러 교과랑 다 연계가 가능하다는 거. 프로젝트로 다 모든 걸 다. 이제 실과에 한 그릇 음식 만들기 있거든요. 이 음식 만들어 보는데 혹시 제가 송공쌤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놔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테이크 있잖아요. 도시락 스테이크. 네. 10,000원짜리를 100개 팔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번 거죠? 일단은 매출이 100만 원인 거죠. 너무 훌륭하시네요. 100만 원 벌었다고 표현할 수 없고 매출액이 100만 원인 거고 순이익이 중요하죠. 이제. 네,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재료값이라던가 인건비 빼면 영업이익인 거고 거기서 세금이나 영업 외 이익 같은 걸 더하고 빼면은 순이익인 거잖아요. 그렇죠? 20-30% 나오면 괜찮습니다. 그쵸. 역시 운영하시고 계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근데 10,000원짜리 100개 팔면 100만 원 번 거 아니에요?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한턱 쏴!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재무제표인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거 좀 쉽게 이렇게 간식 팔면서 근데 100만 원 버는 게 아니야. 재료값 빼야지. 그래서 아이들이 매출액이랑 영업이익까지만 직접 계산을 한번 해봐요. 이런 식으로. 이거 모든 별로 지금 매출 진짜 대박이다 애들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게임으로 그러니까 좀 재밌게 한번 하고 그다음에 개념으로 한번 더 넘어가고 이거를 배우는 이유가 저 개별주 투자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해봐야지. 네, 이제 투자할 기업을 아이들이 이렇게 조사해 오거든요. 와서 투자해볼래요? 1등이잖아요. 아니면 현대자동차 아빠가 연구원이에요. 좋다. 네, 아니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투자할 때 애들이 실제로 만드는 PPT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어떤 기업을 투자하려면은 이제 제가 봤던 어른들은 좀 이따가 신약 발표할 거래. 그때 들어보 이런 식의 투자가 아니라 약간 도박형에 가깝다. 네, 약간 좀 그렇잖아요. 투기. 네, 그런 게 아니라 이 기업이 뭘 팔아서 돈을 버는지 시가총액은 얼마인지 그다음에 돈은 안전하게 벌고 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경험해 보는 거죠. 그리고 뭐 최근 주가 흐름까지도 이렇게 한번 차트까지 보는 거네요. 그 월봉 일봉 차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흐름을 뭐 상승 추세다 하락 추세다까지는 아이들이 보는 거죠. 약간 추세만 알아도 사실은 주식에서 진짜 네. 추세 전환만 알아도 진짜 정말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대박이네요. 애들이 알고 이렇게 투자를 하게끔 하는 거네요. 투기가 맞습니다. 아니라. 그리고 요거 주주총회가 사실 너무 중요한데 주주총회. 뭐냐면은 그냥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투자할 거야. 너네가 알아서 투자해. 그리고 주주총회라는 걸 안 하면은 아이들이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이것만 알아요. 그러네. 그렇죠. 그게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 반 주중에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로블릭스 팀이 있어요. 로블릭스만 1학기 동안 투자해보는 로블록스 투자했네요, 보니까. 네,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원하는 친구들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간단해요. 그냥 제목 적어봐. 네가 요약해 한 줄로. 너무 재밌어. 로블록스 주가 폭락했다. 좋은 기사야? 아니에요. 망했어요. 주가 심상치 않다. 심상치 않다. 오. 그다음에 모르는 단어 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하는 건데 저희가 금융 용어나 이런 거 익숙해져야지 나중에 이게 즐겁거든요. 이해가 되니까 뭐 리오포닝, 뭐 S&P 500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스탠다드 앤 푸어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실제로 조사하면서 저랑 같이 해보는 거죠. 같이 읽어보고 이번 주에 얼마 투자할 거야? 그럼 이 친구는 뭔가 심상치 않아 투자 안 할래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매수 쉬어갑니다. 쉬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1년 내내 진행하는 1학기 때는 개별주, 2학기 때는 자산 배분 이렇게. 선생님, 유퀴즈 나올 것 같아. 아니. 와, 대박이다. 지금 사실은 이 교육 안에 뭐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도 있고 심지어 문해력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있죠, 사실은. 네. 다 녹아 있는 것 같고. 네, 그럼 이제 1학기 쪽은 약간 개별주고 2학기는 보니까 네. 또 뭐 안전하거나 뭐 자산 배분이라든지 ETF 개념까지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요거 혹시
요거 뉴진스의 ETA 아시죠? 그쵸? 맞죠? 네. ETA. 그쵸? 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애들한테 이 노래를 틀어주면 애들이 막 좀 흥얼거리잖아요. 너무 그쵸? 좋아하죠. 근데 얘들한테 너의 인생에서는 ETA가 중요한 게 아니라 ETF가 중요한 거라고 하면서 네, 설명을 해요. 설마 했는데. 근데 요거는 사실 실과의 발명 단원이랑 연결을 시킨 건데 금융의 세상에서도 ETF라는 발명품이 있어.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해 라고 같이 도입을 시작해요. 지금 과자를 주식의 과자로 표현한 거죠. 와. 자, 모든 아이들한테 20만 원씩 줘요. 랜덤으로 그냥 찍어봐. 너네 1학기 투자해봤잖아 그냥. 해봐. 그러면 혹시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와, 하이브 20, JYP 네. 5만원 뭐 이렇게. 네, 여러 이렇게 개 쭉 있네요. 있죠. 네. 투자를 하고 이제 뭐 투자하고 뭐 이렇게 수익률을 발표를 하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져요. 얘들아, 근데 이거 투자 한번 해봤는데 너네가 뭔가 불편한 점이나 좀 뭔가 고치고 싶은 점이 있을 거야. 다시 한번 봐봐. 하면 이제 아이들이 보겠죠. 혹시 찾으셨나요? 아, 좀 부담스러운데요? 개별로 뭔가 하나씩 하기에는. 하나씩 하게 어떤 점이 부담스럽다는 거죠? 돈은 이제 사실 여러 개 투자도 하고 싶은데. 네, 맞아요. 돈은 제한적인데. 네, 맞습니다. 뭐 하이브 하나 20이러면. 맞아요. 들어갈 수가 없죠. 일단 분산 투자가 좀 힘들고 기본적으로 제가 일부러 네이버가 25만 원인데 얘만 떡상하게 만들어놨거든요. 그 14만 원. 왜냐면 네이버 뭐 네이버 올랐잖아요. 그럼 네이버 사지 그래서 근데 못 사잖아요. 한 주당 가격이 25만 그렇죠. 원이니까. 묶여 있으니까. 이게 사실 개별주 투자의 한계죠. 분산 투자가 불가능하고 다양한 주식을 담을 수가 없다. 한 주당 가격이 너무 크면은 그럼 얘들아 과자를 한번 열어볼래 이렇게 열면은 제가 이거 다 조각이 되는 작년 거에 이제 100원이라고 붙여놨었는데 그러면은 주식을 쪼개면은 한 주당 가격이 100원이 되잖아. 우리 마트에서 이렇게 다 살 필요 없으니까. 와. ETF라는 게 뭐냐면은 주식을 쪼개가지고 바구니에 넣어놓은 거야. 근데 기준이 뭐냐면은 공통점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기업 주식이라든지 미국 1등부터 100등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돼. 이게 ETF야. 이렇게 하면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조금이나마 너네 1학기 때 막 테슬라 마이너스 50% 하고 막 이랬잖아.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어. 본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개별하면 본업을 맞습니다. 못해요. 힘들어. 네. 와. 이렇게 ETF 하고 애들이 ETF 직접 만들어 보는 거죠. 재밌는 게임 ETF 만들어봐. 바구니에 담았네, 이렇게. 담았죠. 그 다음에 우주 최강 유명 자동차 ETF. 이름도 너희가 한번 완전히 이틀 이해를 했는데요. 완전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달러 이야기 마지막으로 좀 해볼까요? 달러 이야기. 이거 KDI에서 만든 그런 무역 게임인데 제가 변형을 했어요. 보시면 실제 달러죠. 이거 1달러짜리 100장을 환전해가지고. 아, 실제 달러로? 네, 실제 달러입니다. 네. 근데 제가 사실 이거 환전할 때 손해볼 줄 알았는데 환율이 올라서 이득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돈 신경 안 쓰고 막 투자하는데 손해봐도 되겠는데 네. 근데 이득이 봐가지고 역시 아이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반대로 이렇게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오를 수 있는 자산 중에 달러랑 금이 있어. 그러니까 금도 지금 네, 이건 냉장고 금인데 사실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조금만 더 붙이면은 제가 다른 책을 잠깐 너무 좋은 책이라서 홍보해드리고 싶은데 개미나라 경제툰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머님들. 그 책이 이건 보면은 금융위기의 역사를 만화로 풀었거든요. 저는 이걸로 사실 2학기 때 골든벨을 진행을 하는데 거기를 애들이랑 공부를 하면서 그때 금융위기니까 주식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금이랑 달러는 얼마나 올랐을까 그걸 보여줘. 그래프를 진짜 따가지고 이렇게. 애들 충격받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달러랑 금 갖고 있었으면 주식 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숫자랑 그래프로 보여. 야, 이거 봐봐 하면서 역사를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2학기 때는 포트폴리오 만들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면은 포메이션, 축구 포메이션 있잖아요. 이게 포메이션 있는데 포트폴리오 이런 거 애들이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그냥 2학기 때도 자산 배분 투자 진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애들이 그러면 1년 동안 이런 걸 하게 되면 진짜 많이 성장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엄청난 성장을 하죠. 근데 물론 모든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제가 이렇게 해도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개인 차는 사실은 네. 뭐 존재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한국경제신문 주니어 생글생글이라는 경제신문을 갖다 줘도 어떤 친구는 너무 감사해요라고 하는데 하기 귀찮아요 막 이렇게 친구도 있어요. 제가 10년 뒤에 감사할지. 네, 그렇죠. 근데 거의 매년 12월에 제가 유명 인사분들을 초청을 해요. 혹시 이제 홍춘호 박사님이라고 정말 유명하신 분 계세요. 그분한테 제가 연락을 드렸더니 그분이 너무 재밌다. 직접 교실로 오고 싶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분이 저희 그 화성시에 있는 그 초등학교까지 와주시는 거예요. 대박이네요, 대박.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영상이 이제 그분이 오셨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그분한테 질문을 했던 영상이거든요. 보면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 정말 아이들 수준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데 저는 그런 거를 들을 때 정말 뿌듯한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네.
좋습니다. 네. 일단 오늘 선생님이 네. 이 마지막이 아니라 저는 이 홍콩TV에 나온 게 이제 전초전에 불과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우리 지환쌤, 지환쌤이 또 쓰신 13살 인생 게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도서관에 추천 도서라든지 이런 목록으로도 해가지고 많이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부모님도 꼭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고 요 책에는 네. 이제 인생게임 전반전인데 사실은 딱 1학기 결혼까지의 내용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이건 또 나오겠네요. 네, 인생게임 후반전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은퇴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말 금융 중요한 거 자산 배분이라든지 또 노후 대비 그런 것들을 좀 더 재미있게 풀어놨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하여튼 열정이 진짜 많으신 분이고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주기적으로 홍콩TV에 또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런 뭐 주식 투자부터 여러 가지 그들 개념을 대해서 이거를 지금 아이들이 소화하기 편하게 현장에서 직접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저는 소개를 사실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튼 홍콩TV 좋아요 꾹 그다음 구독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지환쌤 많이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사할게요. 안녕. 안녕. 안연진이 전에 홍순호 박사님이 신사임당이 유튜브에서 주식은 위기에 막 남들 한강운도 물 들어갈 때 사야 된다. 약간 주식에 싸다는 기준이 궁금해요. 네. 이 질문을 듣고서 프린트해서 제 마님한테 드렸더니 학생들이 나보다 낫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네네네. 이 바로 다른 나라 화폐. 이렇게 그 선물에 너무 목이 마른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니까 동작이 되게 빨랐어요. 기축통화 맞아요. 되게 빨라. 요즘 저출산이랑 고령화가 좀 심한 사회잖아요. 이제 만약에 나중에 아무리 수익이 잘 난다 하더라도 고령화가 너무 심하면은 월급 받을 때 그 국민연금에 내는 돈이 좀 더 많아질 수도 있나요? 이런도 지난해 그 밤만 보지 않은데요. 예상치 인생에서 16%가 말고 84%에서도 자신의 인생에 성공했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인생의 성공 기준이 궁금해요. 아,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요. 고마워. 그리고 오늘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세계 뭐 역사 같은 거, 은행의 역사나 뭐 조금 흥미가 생기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금융 관련된 부분을 할 건가요? 그렇죠? 사회초년생 되기 전에 대비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